누구나 인생 2막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8가지 마음가짐과 자세를 브라보 시니어 라이프라는 책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브라보 시니어 라이프, 부제로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최고의 직업 51가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일하고 배우고 즐기는 그런 8가지 관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주목한 부분은요. 인생 2막의 직업 선택에 관련된 겁니다. 내용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인생 2막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하시모토가 원칙으로 정한 것이 있다. 그것은 직장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삶의 결정권을 쥐고 살아가는 직업,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직업을 찾는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당장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40대 후반이나 50대만 되면 이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그 65세 연금 받기 전까지 그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돈은 특히 자녀들이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궁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나이라는 제한 때문에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게 냉철한 현실이고, 그 취업의 자리는 단순 노무직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삶의 결정권을 쥐고 살아가는 직업을 정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긍해서 다시 또 연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인생 2막을 달리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평생 현역이라는 생각입니다. 옛날에는요, 삶이라는 게 노인이 되면 은퇴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대 수명이요, 100세, 120세를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시간, 만약에 60에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120이면 60, 100살이면 거의 40년이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시니어들을 보면요, 그 무료함과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그 무료함과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7학년, 8학년이 됐는데도 매일매일 설레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평생 현역의 자세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요, 요리할 때의 즐거움, 커뮤니티의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다는 보람, 손님들과 느끼는 감정 교류,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면서 평생 현역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시니어 라이프를 연구하면서 옛날에는 막연히 직장에 그 힘들 때는 빨리 퇴직하고 시골에 내려가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그 이막을 맞이하면서는요, 그런 생각보다는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즐기는 일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찾고 그것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에 설레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길어진 생활 속에 그 경제적인 면이나 어떤 신체적인 면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체력 단련입니다. 정년퇴직하고 나서 독립하려면 무엇보다 건강이 기본이라고 생각한 다카노는 체력 단련도 열심히 준비해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같은 대회에 꾸준히 출전하고 있다라고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보면요, 어르신들의 그 철인 3종뿐만 아니라 그 액티브한 그 운동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낮 시간 이럴 때요, 공원이나 아니면 이런 곳을 예의주시해서 보세요. 그곳에는 7학년, 8학년, 심지어 90대 되신 분들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강한 분들이 많고요. 특히 70세 넘어서 물구나무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더 극대화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책에서 재취업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는데요. 해외 선진국 시니어들의 재취업 사례를 보면 비록 수입은 종전의 직장에 비해 적더라도 당신의 당장의 취업에 급급해하지 말고 인생 2막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재취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당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돈을 벌어야 되고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막막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 어차피 그 제가 주변에 그 인터뷰를 보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대기업에 임원을 하시고 굉장히 쟁쟁하신 분인데 퇴직하고 이력서를 뭐 심하게 1000군데 넣어보신 분도 있고요. 심지어 자격증을 100개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게 이제 현실인데요. 그럼 그 속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작은 거지만 인턴십이나 아니면 자기의 꿈을 가지고 그 활동하다 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가지치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취업 부분도 이제 그 사회의 인식과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선진국에서는요, 당장의 취업에 급급해하지 말고 인생 이막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요,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당장 생계 전선에 가서 적성에 맞지 않게 살아온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 이막은 시간이라는 제한이 이제 더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멈춰서 이 책을 들춰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창업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이들, 실은 시니어에게 창업은 굉장한 위험입니다. 특히 재무적인 자신의 그 돈을 투자했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이 책에서도 네 가지를 꼭 따져보라고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일치해야 되고요. 이왕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과 이런 작업 스타일에 맞춰야 되고요. 세 번째는 돈과 시간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이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이 정말 그 자신의 노후나 가족이나 이런 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는지, 더 큰 리스크를 드리는 건 아닌지, 시간도 적절한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역량이 안 되면은 그 공모 사업이라든지 다른 재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공모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탈락한다면 아이디어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적고 다시 준비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전에 했던 것이 싫어서 그것을 벗어나기보다는 다시 예전의 경험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일자 퇴직한 지 벌써 한 7년 됐는데요. 그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좌충우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마케팅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리고 제휴, 금융 이런 것들이 전문인데 이거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을 봤는데 다시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하던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여전히 그걸 원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창업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창업을 할 때 어떤 방식이 시니어에게 맞느냐? 예약제, 회원제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수입보다는요, 손님 만족을 우선으로, 그리고 요식업을 하면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식자재를 못 쓰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죠. 실제로 그 대형 프랜차이즈 경우에도 하루에 20에서 30%는 로스 그냥 준비했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바꿔서 예약제를 하면 필요한 식자재만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낭비가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김밥을 판다고 했을 때 눈높이를 낮춰서 30개, 50개 팔 수 있는 정도만 예약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게들도 보면요. 그날 먹을 것만 하고 끝나면은 4시가 되면 문을 닫는 가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에게 맞는 것은요. 어떠한 그 낭비가 없는 예약제라든지 회원제 이런 거 회원제가 되면은 장소 모기 다소 나빠도 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 이제 미용실을 보면 어떤 분이 굉장히 현명한 분이 계신데요. 오는 손님 다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외국처럼 시간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거기는 예약을 해야 되는 거를 알게 되고요. 그 시간 단위도 굉장히 충분하게 잡기 때문에 그 정성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고생이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일단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요. 특히 이제 외국에 나가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맞는 것은 예약제, 회원제와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생산해놓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책에서는요, 판매가 이루어진 제품만을 생산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주문을 받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으로 재고의 걱정을 더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욕심이 있다면 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 제품에 자신이 있고 또 시간에 여유가 있고 돈 벌 규모를 자기에게 필요한 정도로 낮췄다고 한다면은요, 자신 있게 그 미리 선주문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그 창업이 위험하다고 했지만 자기가 아주 실제적인 시간과 돈을 계산을 하고요. 어떠한 이러한 예약제, 회원제 또는 그 선주문 이런 방식으로 하면 리스크를 굉장히 해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부분은요, 블로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가와구치라는 사람은요,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일반인들은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올렸대요, 기술용어로. 그런데 그 기술을 필요하는 기업의 담당자라면 마치 금강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당진 정도로 알차고 업데이트도 꾸준히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블로그 시대에서 유튜브 시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시니어들이요, 만약에 굉장히 특화되고 전문적인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사례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창고지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남으니까 원래 야구를 좋아해서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기록에 남겨서 그 기록에 남긴 거를 블로그는 아니고 노트로 만들어서 정말 알리고 싶어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100권 정도로 해서 팔아봤더니 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어떠한 유명한 그 구단의 그 컨설팅을 하거나 그 구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니어들은요, 주어진 환경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것을 블로그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시간에 투자한다면은 그 보상을 받는 방법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뭐 한 10년 걸릴 것이 뭐 3년 5년이면은 꾸준히 한다면 그리고 내용이 정말 가치가 있다면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마치 금광을 찾는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 이막이 되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빨리 달려오셨잖아요. 잠깐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이제 그리고 시장에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왕년에 뭐 사장님을 하시건 임원을 하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인터뷰를 해보고 전문가 경험을 해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나이라는 그 제한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낮추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인생이 막 한 7년 차 됐는데요. 이제는 대학교 인턴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성장을 했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1년 정도는 푹 쉬시면서 마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생각하면서 미래에 과연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인생 2막 또는 3막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계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주변 선배님들을 봤을 때 이런 분들과 이런 생각을 또 거치지 않고 막 달려오신 분들이 또다시 부딪힐 인생의 똑같은 쳇바퀴 같은 어려움은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라보 시니어 라이프 책을 정리해 보면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인생 2막을 어떻게 선택할지 평생 현역의 자세로 체력 단련과 재취업에 대해서 눈높이를 낮추되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팅을 하고요. 창업 부분도 리스크를 굉장히 실질적으로 고민하되 방식으로 예약제, 회원제, 사전 판매와 같은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신과 차분한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정리하고 나눌 수 있는 블로그 유튜버 같은 것을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브라보 시니어 라이프 뭐 굉장히 설레일 수도 있지만 막상 현장에 부딪혔을 때 시니어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 내가 뭔가를 잃었구나. 아니면 그 좌절감, 특히 이제 사람들과 단절된 외로움. 그러면서 이분들이 공이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건요. 내려놓음을 얘기합니다. 아, 옛날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 내려놓음이라는 게 이 책에서 말했듯이 나는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 이런 수준으로 가고요. 다시 인생의 설계를 긴 호흡으로 이제 인생 2막은 자신의 삶과 비전에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이라면요, 그런 조언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 계실 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선배님들이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귀담아 들으시면서 책도 이러한 책들을 보면서 마음의 수련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더 멋있고 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브라보 시니어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굉장히 설레는 그러한 인생 2막, 3막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선배님들을 주변에 여러 뵙고 있고요. 그분들의 가슴 설레는 그날을 보면서 그 얼굴 표정에 나타나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히 젊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이 책을 통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